이번 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에 걸쳐 강풍을 동반한 최대 2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노동 규정에 따라 정규직 대우를 받는 근로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제 오후 뉴욕시 맨해튼 리틀 이탈리에 위치한 고층 빌딩 벽면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애틀랜타의 30대 한인 치과 의사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신년 연설에 따라 고교 성적 상위권 학생이 자동 입학 허가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한 틱톡 영상에서 노숙자 담요에 있던 쥐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도망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민사재판 당일 아서인 거론 판사 자택에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뉴욕과 뉴저지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수량은 지난 월요일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가 온 뒤 북극성 한파가 몰려와 다음 주 중 밤 최저 기온 화씨 2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에 걸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총 강수량은 최대 2인치가 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가 오는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은 화씨 55도로 춥지 않겠지만 시속 40마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린 후 뉴욕과 뉴저지에 북극성 한파가 몰려와 14일 일요일 밤 최저기온 화씨 27도로 추워지며 16일 밤 최저기온 화씨 26도, 17일 수요일 밤 최저기온 화씨 21도까지 내려가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로는 지난 월요일 폭풍우가 강타하면서 정전과 홍수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오후부터 10일 새벽까지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 일대에 집중호우와 함께 시속 50에서 6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불어닥치면서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뉴욕시에는 평균 2인치 이상 비가 내리면서 브롱스 리버 홍수경보가 발령됐는가 하면 퀸즈 남부 해안 지역에는 해안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저지는 평균 2에서 4인치의 비가 내렸는데 버겐 카운티 새들리버가 범람하면서 로다이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새들리버는 홍수 단계인 7.7피트를 넘어 10피트까지 불어났습니다. 오클랜드의 크리스탈 호수도 범람하면서 거리가 물바다가 됐고 해켄색, 라마포, 폼톤, 패스케이크 리버 등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피해 지역을 돌아보고 반복되는 홍수로 인해 연방정부의 배수시설 확충, 피해주택 복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노동 규정을 발표한 데 따라 정규직 대우를 받는 근로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새 규정은 독립계약자들을 정규직 피고용자로 인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의료, 레스토랑, 건설, 운송 등 프리랜서 계약 형태가 많은 업체들의 노동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동부는 근로자를 기워커 등 독립계약자와 정규직 피고용자로 분류하는 6가지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기워커란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진행하는 근로자들로 의료, 레스토랑, 건설, 운송 등의 프리랜서 등입니다. 새 규정은 3월 11일부터 발효되는데 기업들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행사 가능한 통제권의 범위, 근로자의 업무가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지의 여부, 근로자와 기업 간 관계의 영속성, 근로자가 한 기업에 경제적으로 종속됐는지의 여부, 근로자가 이익 또는 손해를 볼 가능성, 근로자의 기술성과 숙련도 등 6가지 기준을 고려해 근로자를 독립계약자 혹은 정규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통제권 범위와 업무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가적인 기회 2가지 기준을 따라 근로자를 분류해 기업체에 유리하게 적용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규칙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른 분류 역시 기업 측에서 실행하지만 근로자는 본인이 잘못 분류됐다고 판단할 경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의로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고용주들의 잘못된 관행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월 경제정책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부, 건설 노동자, 경비원, 콜센터 근무자 등이 일반적으로 잘못 분류되는 근로자들에 속했으며 잘못된 분류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이 입은 손실은 1인당 1,177달러에서 16,729달러에 달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수백만 명의 독립계약자들이 최저임금, 초과 근무수당, 실업보험 혜택 등을 보장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워커들에 의존하는 서비스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부 관리들은 새 규칙이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버와 리프트는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분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독립계약자로 남고 싶어 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리틀 이탈리에 있는 건물의 일부분이 무너져 내리며 인근이 폐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빌딩국이 무너져 내린 벽과 빌딩에 대한 사고 원인 및 안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주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뉴욕시 맨해튼 리틀 이탈리에 위치한 9층 빌딩 벽면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벽돌로 이루어진 해당 빌딩 2층 외벽이 무너져 내리며 건물 안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훼손됐습니다. 시민들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리틀 이탈리 188 그랜드 스트릿에 위치한 해당 건물 외벽에서 벽돌이 와르르 떨어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뉴욕시 빌딩국과 협력해 건물 인근을 폐쇄하고 건물 안전조사 및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빌딩국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4층짜리 상업용 건물인 해당 건물 1층에서 허가받지 않은 내부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으며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1층 나무바닥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래된 건물이 즐비한 뉴욕시에서는 빌딩 노후화 및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뉴욕시 브롱스 지역의 7층짜리 아파트 건물의 모퉁이 부분이 무너져 내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170여 거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구조 검토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던 구조 엔지니어가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애틀랜타의 30대 한인 치과 의사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됐습니다. FBI 아동 착취 수사 부서가 온라인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용의자 김 씨를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연방수사국 요원들은 메트로 애틀랜타 샌디 스프링스의 한 주택에서 폴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FBI 애틀랜타 지부는 김 씨의 자택에 수색영장을 집행해 아동 포르노를 발견했으며 관련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팍스5 뉴스는 법원 문서를 인용해 FBI의 아동 착취 수사 부서가 온라인 미성년 성매매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용의자 김 씨를 적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FBI의 수사망에 있던 온라인 아동 성착취 조직이 운영한 유명 웹사이트에서 아동 포르노를 구매했고 비트코인으로 약 250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원들이 김 씨의 집에서 발견한 파일은 스냅챗을 통해 어린 소녀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성적 행동을 강요당하는 20분 분량의 동영상이었으며 영상 속 소녀는 자신이 14살이라고 밝혔습니다. FBI 요원들은 해당 성착취 조직에 의해 동영상을 촬영당한 피해자를 인터뷰할 수 있었고 그녀가 당한 일이 김 씨의 하드드라이브에 있는 비디오와 일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주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법원은 김 씨에게 인터넷과 어린이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조건으로 가택연금을 허용했습니다. 메트로 애틀랜타에 2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전문 치과병원 덴티스트리 포 칠드런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했던 김 씨는 엘라바마 버밍엄대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덴티스트리 포 칠드런에서 근무했고 커밍과 오스텔, 더누디 등의 지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덴티스트리 포 칠드런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폴 김 박사의 혐오스러운 행동에 대해 알고 있으며
수사 당국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김 박사가 진료한 환자와 보호자 가운데 불만을 접수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고교 성적 상위권 학생이 자동으로 주립, 시립대 입학 허가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 주립대는 내년부터 고교 성적 상위 10%에 속하는 학생들이 순위 캠퍼스에 자동 입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전장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발표한 2024년 신년 연설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어젠다로 성적 상위권 학생 자동 입학제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주립대는 내년부터 고교 성적 상위 10%에 속하는 학생들이 빙햄튼, 스토니브룩대 등 순위 캠퍼스에 자동 입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뉴욕 시립대의 경우 기존에도 성적 상위권 자동 입학제 프로그램을 적용해 왔는데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뉴요커들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학생들의 삶의 궤적을 바꿀 수 있다고 밝히고 상위 성적 학생 자동 입학 프로그램은 뛰어난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주립, 시립대에는 본인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 아이다호주 등에서는 이미 성적을 반영한 자동 입학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소수계 등의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고교 졸업생 상위 9%에게 캘리포니아 주립대 입학을 자동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신년 연설에서 모든 고교 졸업생들이 연방 무료 학자금 보조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불법 체류 신분 대학생에게 학비 지원을 허용하는 뉴욕주 드림 액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무조건 신청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 주정부는 주립 시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푸드 스탬프 아웃리치 활동 확대, 대학 캠퍼스에서 유권자 참여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 확대 등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노숙자 담요에 있던 쥐 수십 마리가 때를 지어 도망치는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노숙자를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 틱톡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노숙자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자고 있으며 촬영하는 남성이 다가가자 쥐 한두 마리가 도망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촬영자가 담요 근처로 더 가까이 다가가 노숙자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노숙자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담요를 들어 올리자 그 안에서 수십 마리의 쥐가 떼를 지어 나와 도망치는 내용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 틱톡 이용자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뉴욕시 노숙자 인권 문제, 설치류 문제 해결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작년 11월 설치류 퇴치를 위해 일산화탄소를 설치류 주거지에 주입하는 방법을 통해 쥐떼가 스스로 나오도록 유도했으며 쥐 퇴치, 차례를 임명해 대대적으로 설치류 제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숙자 급증 문제는 뉴욕시뿐 아니라 미 전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노숙자 수는 2023년 1월 65만 3천 명에 달했지만 1년 사이에 12%가 늘어나 7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한 민사 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공판을 앞둔 이른 새벽에 폭발물 테러 협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란 속 진행된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제소한 뉴욕주 검찰총장을 향해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주 나소 카운티 경찰은 오늘 오전 5시 30분경 아서 앵고론 판사의 자택에 대한 폭발물 신고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색 결과 자택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 민사재판 최종 변론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일어난 소동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생한 소동을 뒤로하고 재판은 앵고론 판사에 대한 경호가 강화된 상황에서 예정대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선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재판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을 제소한 뉴욕주 검찰총장을 향해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번 재판이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재판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사소송을 주도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향해 선거에 나가려고 결백한 사람을 기소한 것이라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초 약속과 달리 공격적 언사를 이어가자 앵고론 판사는 굳은 표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게 당신의 고객을 자제시켜라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앵고론 판사를 향해 내 이야기를 1분 정도도 듣지 못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따지는 등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앵고론 판사는 최후 진술을 중단시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심원단 없이 진행되는 이 민사소송에서 앵고론 판사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판결 방향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기업은 최대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함께 뉴욕주 내에서 사업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노동통계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가 전년에 비해 3.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CPI는 11월 3.1%에 비해 0.3% 증가해 시장 예상치 3.2%를 웃돌았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에 비해 3.9% 증가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노동통계국은 12개월간 전 품목 지수는 3.4% 상승해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조기 금리나 기대감이 위축되자 선물 시장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뉴욕 총재 존 윌리엄스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목표 2%로 떨어질 때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미국 내 아시안 유권자들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안 유권자들이 지난 2020년 이후 4년 동안 15% 늘어났고 이는 전체 유권자 그룹 3%, 히스패닉 그룹 12%의 증가율보다 높은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오는 11월에는 아시안 1,500만 명이 투표 자격을 가지며 이는 모든 미국 유권자의 6.1%에 해당합니다. 아시안 유권자는 캘리포니아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뉴욕 120만 명, 텍사스 110만 명, 하와이 58만 명, 뉴저지 57만 5천 명 순이었습니다. 비율로만 따지면 하와이가 아시안 유권자가 55%로 비중이 가장 높은 유일한 주입니다. 뉴욕주의 아시안 유권자는 8%, 뉴저지주는 9%로 파악됐습니다. 2024년 1분기 한국 여권은 전 세계 193개 목적지에서 비자 발급 없이 여권만으로 입국이 가능해 세계 여권 지수 2위를 자랑했습니다. 1위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스페인으로 이들 국가의 여권 소지자는 194개 목적지로의 무비자 여행이 가능합니다. 지난 5년간 일본과 싱가포르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193개 목적지로의 접근이 가능해 한국과 함께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188개국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최하위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국가가 28개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42개국으로 방글라데시와 공동 97위였습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은 구직자들의 돈과 개인정보를 훔쳐내는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취업 준비 대학생과 구직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전역에서 접수된 취업 사기 신고 건수는 95,399건으로 지난 2018년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FTC는 취준생과 구직자들의 취업 사기 경보를 내리고 사기범들이 좋은 일자리를 약속하지만 실제 그들이 노리는 것은 구직자들의 돈이나 개인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은 취업 인터뷰 전 개인정보 요구, 인터뷰나 미팅 없이 채용 제한, 앱, 문자 등 문자 메시지만을 이용한 소통, 수수료, 비용 선납 등 채용 조건 제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 취업 사기를 의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